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민준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 오늘 굉장히 강적을 만났죠. 네. 중국의 천여의 구단을 만났는데 신민준 선수가 작년에는 중국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올해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바둑 내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쭉 유지한다면은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 거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중국 갑조리그는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하지만 2대2 동점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출전 한국 선수들 성적인데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처음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조금 다시 또 부진에 빠졌어요. 박정환 선수가 사실 작년에도 처음에 이제 연승으로 시작했다가 중국의 미이팅 선수에게 패할 때부터 연패에 빠졌잖아요. 네. 올해도 공교롭게 미이팅 선수한테 패하면서 지금 연패에 빠졌고 신진서 선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라운드 때 이제 패배가 조금 아쉬웠죠. 네, 이제 오늘 볼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출발이 좀 좋지는 못해요. 네. 1승 2패로 출발하고 있는데 또 오늘 대국 이겨서 다시 50% 승률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4라운드 한국 선수의 성적인데요. 좀 좋지 못한 결과였어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가 구저하우 선수에게 패한 거,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연승을 하다가 이제 중국의 커제 선수에게 패한 거, 이 판이 참 아팠고, 다행인 것은 김지석 선수가 연패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4라운드 때 시어라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사실 멍타 있는 선수랑 대국을 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는 게 네. 생각이 드는 건데 좀 저 대국도 좀 아쉬웠어요. 이동우 선수는 정말 갑조리그에서는 정말 잘해줍니다. 네, 순위표입니다. 중심 베이징 팀이 승점이 굉장히 높네요. 네, 중심 베이징 팀 언제 이렇게 올라갔나 싶고요. 장수팀이 원래 항상 1에 있었는데 지금 잠시 좀 내려왔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 팀인데요. 공교롭게도 텐진 팀 두 팀이 아하. 하위권에 쳐져서 강등권에 좀 쳐져 있어요. 네, 일단 저희 한국 기사가 속해 있지 않은 팀이 지금 하위권 팀에 있어서 기분은 좋고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팀이 있잖아요. 선전팀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이 팀,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팀인데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전팀이 생각보다 네. 선전하면서 좀 승점을 쌓고 있는데 오늘 또 신민준 선수가 이겨준다면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5라운드 오더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신민준 선수와 천야오이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천야오이 선수, 중심 베이징 팀 같은 경우는 터자시 선수가 주장전에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터자시 선수는 속기전에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 되었던 오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전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민준 선수가 아니면은 네, 주장전 나오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신민준 선수가 앞서요. 사실 중국 이 천야오의 선수, 한국 선수들이 천야오의 선수를 굉장히 까다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신민준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에게 수익기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에 뒀던 것처럼 그런 식의 바둑 내용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신민준 선수와 천야오이 선수, 물론 천야오이 선수가 굉장한 난적이긴 합니다만 또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만큼 충분히 승리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 둬서 두 번 다 이겼잖아요. 네네. 천야의 구단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가 본인의 바둑을 둬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을지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에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신민준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덤이 7집 반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야겠죠. 선수들이 중국에서 시합을 할 때는 특히나 흑을 가진 선수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투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두더라고요.
아무래도 덤을 판 내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덤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예 극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일단 두 선수의 기풍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천여회 선수는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기사들 중에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느린 듯 하면서도 힘이 좋은 네. 좀 행마 자체는 빠르다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여회 선수한테는 카운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천여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날카롭고 빠르게 찔러오는 쪽에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여일 구단이 뭐 커제 구단에게도 성적이 나쁘지 않고 신진서 선수에게도 성적이 괜찮고요. 굉장히 그 기재 넘치는 스타일들한테 잘 두거든요. 본인도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촉망받는 뭐 네. 그다음에도 꾸준히 성적을 거뒀던 그런 천재 기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익숙하다는 느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민준 구단이 천재가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네. 다만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 기사들이 느끼는 이 선수는 천재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숨겨진 천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창호 구단하고 좀 다른 듯 같은 듯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신민준 구단의 스타일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민준 구단이 처음 입단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느리고 두텁고 안전하게 두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입단 이후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원래 기본 바탕이 좀 두텁게 두는 그런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영준 해설위원이 말하는 좀 묘한 스타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준 구단도 본인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빠른 느낌으로 두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좀 대국장에 임하다 보니까 원래 기품과 변하려는 게 조금씩 결합이 되면서 약간 느린 것 같지도 않은데 좀 빠른 것 같지도 않은 약간 묘한 느낌의 바둑이 많이 두어지는데 요새는 좀 신민준 구단이 본인만의 색깔들이 조금씩 완성돼 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네. 뭐 한쪽이 소목을 둔 거를 제외하고는 또 화점에서 3-3 들어가는 요새 기본 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본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천여회 구단을 잡는 법을 좀 신민준 구단한테 사실 좀 물어봐야 될 정도로 일단 2대0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네.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한국 기사가 천여회 선수한테 진 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판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두 번의 대국 모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힘에서 천여일 구단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역시 전투를 천여회 선수를 끌어내는 것이 좀 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을 선택을 했네요. 역시 이 부분은 이렇게 도달라는 게 의도겠죠. 나와서 끊어주면은 기본 정석이지만 이쪽을 이런 식으로 흑은 선수를 처리해놓고 뭐 이쪽으로 빠져나가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봐야겠죠. 보통 저곳을 한 칸 띄었을 때 지금 보여주신 이 변화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흑이 만약에 이 변화를 가져갈 거면 차라리 이거 는 걸로 처음부터 2단을 젖혀서 이렇게 진행시킬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흑이 늘었다는 것은 나는 뭐 귀를 별로 차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면 2단 젖히면 백한테 선택권이 없는데요. 네. 지금은 선택권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나와 끊을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밀어가는 수는 역시 좀 두터운 선택이라고 봐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늘어주면은 그때 나와서 끊어서 여기서 잡아서 둔다면은 이거는 흑이 엄청나게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모양은 절대 백 입장에서는 나오면 안 되고요. 늘고 나와서 끊고 잇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바둑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백이 좀 실리를 가져가고 흑은 좀 중앙 쪽에 세력을 가져가는 그런 진행이고요. 마늘모 선택을 했고 사실 앞서 보여주신 변화랑 조금은 모양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좀 틀은 좀 비슷하잖아요. 이 진행 네. 역시 흑이 한 번 더 눌러가게 되면은 이제 흑의 세력과 백의 실리로 좀 나눠지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초반부터 약간 두 기사의 기풍들이 좀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지금 두텁게 눌러갔습니다. 이제 백은 이제 아래쪽 우하 쪽을 좀 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우아 쪽을 뭐 한 칸으로 걸치던 나리자로 걸치던 이쪽 부분을 걸치면서 진행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걸 좀 갈라치는 형태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걸치면 흙이 협공을 하니까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 네, 아니면 이 그쵸.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뭐 많이 이제 두던 주어지는 곳이죠. 스포이죠. 그러면 지금은 흙은 이쪽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변화가 사실은 과거에는 뭐 백이 잘 갈라쳤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글쎄요 최근 인공지능은 그렇게까지 갈라침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갈라치는 수보다는 귀에 바로 걸쳐 가던지 아니면 뭐 더 극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그냥 침투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보통 두기 때문에 최근 프로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이렇게 물론 뭐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갈라치는 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기사들이 일감으로 떠올리는 그런 비중이 좀 확실히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갈라치는 걸 처음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전략의 구단도 역시 걸쳐갔는데 위로 걸쳐갔습니다. 우아 쪽 정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정석은 이 붙여뻗기를 하고 한 칸 뛰는 것인데 천야의 구단 생각은 이 정석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변으로 벌리면서 이 세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당연히 만족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만 진행이 되면 사람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다 백이 괜찮다고 보잖아요. 네, 때문에 신민준 구단은 높은 확률로 협공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협공의 방향 그리고 그 거리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협공이 많죠. 뭐 많이 안 두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정말 많이 두어지던 여기 두고 뭐 두 칸 벌리는 거. 갑자기 오래간만에 보는 기분, 약간 좀 친숙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한 3, 4년 만에 다시 보는 듯한 뭐 느낌이고요. 이거나 이 날일자나 이수가 근데 두 가지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네. 진짜 많이 두어졌었는데 북한은 날일자부터 더 오래간만에 보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참 많이 주어졌던 네,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는 정석인데 글쎄요 신민준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것도 아니고 네, 묘하게 지금 좀 두었는데요. 좋게 표현하면은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져가겠다. 네, 나쁘게 표현하면 두 개의 단점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묘한 선택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신민준 구단 자체가 워낙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로 이제 선택되는 수를 높게 평가하는 수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저 협공을 좋아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기를 이제 인공지능이 협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또 막상 보다 보니까 일리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영생 때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뭐랄까 상대가 잘 모를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알고 둔 게 아니라 네. 저수가 딱 봐서 너무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 잘 모르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네. 뒀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신민준 구단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양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봐야죠. 지금도 한 칸을 뛰어가면 높게 두면서 이쪽 모양을 좀 키워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백이 이런 식으로 뭐 압박하는 거는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곳을 뛰면서 이쪽에 대한 좀 견제도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포진을 구상해 왔습니다. 우하기를 그냥 버리기에는 막상 크기 때문에 시민준 구단은 살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옛날에 뭐 약간 이쪽을 두게 되면 약간 구정석 느낌이 나잖아요. 네. 왜 걸쳤을 때 그냥 손 뺐을 때 날일자 두 번 했을 때 버리는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귀가 잡히면서 이쪽에 대한 실리 자체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막아가는 선택을 했고 원하는 건 역시 그냥 이런 식으로 둬달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쉽게 자세를 잡고 사니까
이런 걸 흑이 원한다고 봐야겠죠. 네,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기에는 조금 싱겁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뭔가 효율적으로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려줄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가깝게 두는 것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득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을, 그러니까 지금 진행처럼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날짜를 뒀다는 거는 이거와 좀 다른 선택을 하겠다. 네, 좀 다른 생각을 천녀의 구단이 좀 궁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앞서 이곳이죠. 눈목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양쪽을 다 보는 수의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이쪽 날짜를 굉장히 두고 싶은데 손을 뭐 흑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는 이 두 점 잡겠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 손 뺐다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바라보는 수법이긴 한데 대가로는 좀 이쪽이 좀 엷어 보여요. 일단 천녀의 구단은 약간 욕심을 부린 느낌도 있는데 행마 자체는 굉장히 모양이 좋은 행마긴 하니까요. 네. 이제 백의 그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신민중 구단이 찌르고 들어가고요. 지금 이곳은 이제 막으면은 젖혀서 백이 끊어도 이어서 두면은 이거는 뭐 초반부터 2선을 기는 거라서 살 수는 있나요, 막상? 거기서 이제 흑이 이렇게 둬버리면은 수상전은 일단 수상전까지 복잡하게 되니까 그냥 흑이 그걸 두지 않고요. 한 칸만 띄워놓고 그냥 우아기를 예, 사나요? 우아기를 살아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싸움은 흑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아까 봤을 때 그냥 꼬부려서 나오면 이게 뭐 지켜야 되는데 우변이 먼저 심하게 공격을 당하겠네요. 그러나 흑도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설령 못 잡는다고 해도 별로 불만이 없거든요. 네. 지금 백이 그렇게 싸우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 여기를 뚫릴 수는 없고요. 맞고 젖힐 때 뭐 늘고 끊기는 거 있기 때문에 맞고 이런 식으로 우아기 쪽은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흑이 한 번 손을 뺀 것 치고는 그래도 제법 뭐 쉽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백은 그 대가로 좀 중앙 쪽으로 좀 힘을 얻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진행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흑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한 칸 띄었을 때 이 나래자보다는 그냥 아예 한 칸을 띄어서 흙으로 하여금 이쪽 부분을 둬서 무조건 살게끔 만드는 그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녀의 구단은 일단 날일자를 두고 한 칸 뛰는 거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한 번 더 차분하게 뒀다면 흑이 좀 더 답답한 흐름으로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백 입장에서는 이런 날일자가 선수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이미 흑돌이 살아있는 모양이잖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둬서 잡으러 간다고 해도 이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날짜가 후술하면 사실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이쪽을 막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둔다면 역시 일단 이쪽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거기냐 뭐 우변 쪽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아 쪽이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쪽을 아예 네. 깨버리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쪽 집이 좀 크고 이쪽은 별집이 안 난다면 또 집 부족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천녀의 구단은 좀 고민을 하겠네요. 중앙 쪽도 아니고 우변 쪽도 아닌 아예 그 상변에 사실 저 부분은 백이 끊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모양이 워낙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잘 두지 않는데 천녀의 구단은 저기부터 전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 모양을 좀 견제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자리는 흑이 하나 먼저 선수로 해둘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신민정 구단이 안 한 건 좀 일부러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곳을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안 뒀다고 봐야 되는. 오히려 신민정 구단이 약간 유도한 느낌도 있어요. 네. 일단 천녀의 구단은 끊어가면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신민정 구단도 강하게 막아가네요. 이곳을 젖혀가는 것은
이 수상전을 제압한다고 봐야겠죠. 계속 밀고요. 이곳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 밀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네. 밀고 단수 쳐놓고 이제 귀를 잡으러 가면 이변하겠죠. 네. 이렇게 젖히고 끊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데 이제 백은 막아야 될 네. 테고요. 있고 붙이고 그리고 흙이 선패네요. 네, 흙이 좀 유리한 배. 선패도 막상 아니고 뭐 많이 유리한데 그냥 이쪽으로 둬도 손을 빼도 혹시 이거 대공소공인가요? 그냥 거기 두면? 여기 두면 이건 대궁소공 모양이네요. 이걸 두고 이 모양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백이 잡힌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먼저 안 드러내는 게 중요한 수순입니다. 먼저 드러내놨다면은 이게 대궁소공이 아닌데 이쪽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 상태로 이미 백이 잡혔습니다. 이거를 좀 계획을 해두고 틀어 막았다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은 수수는 길어 보여도 기사들이라면은 거의 한눈에 이제 수익기가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서로 뭐 착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백이 정 싫다면 지금 둔 이 자리를 젖혀놓고 두면 이제 흙이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이 변화도 분명히 고민에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흙이 그냥 이걸 꼬부립니다. 꼬부리고 이걸 줄 때 끊어먹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자체로 살아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고 하나 밀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백은 이 선을 기게 했지만 크게 얻은 게 없거든요. 일단 여기 5집도 났고 일단 이 한 점을 잡은 거 덕분에 우변에 굉장히 깔끔한 모양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젖혔다고 해서 이걸 이곳까지 젖혀가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는 바로 젖히고 있겠다. 약간 이게 천야후의 구단의 애초부터 좀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때이르게 천여의 구단이 지금 우상 쪽에서 차단을 하면서 아마도 상변이나 우변 쪽에서 전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이 작전이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저기를 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변 쪽을 좀 부수겠다. 이것이 좀 천야후의 구단의 좀 계산? 원래 계획된 수순 이런 거죠 지금. 일단 좀 준비된 박자라고 봐야 되는데 뭐 신민중 구단도 뭐 먼저 싸움을 걸어와주는 천야의 구단이 그렇게 싫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천야의 구단하고 사실 다른 기사들이 뭔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싶은데 천야의 구단이 단단하게 두면서 자신이 좀 유리한 곳으로만 끌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껄끄럽게 느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천야의 구단이 유리한 전투라고 볼 수도 없고요. 신민중 구단이 역시 천야의 구단한테는 어떤 식으로 판을 짜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야의 구단도 신민중 구단한테 패배를 2번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스스로한테 변화를 좀 줄 수도 있고요. 네, 분명히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내가 자꾸 밀리지? 자꾸 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흐름을 좀 틀어가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좀 싸우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자리는 역시 배워줄 만한 행마입니다. 하나를 그것을 들여다보고 백이 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흙은 연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하나의 행마로 인해서 백이 좀 무겁게 좀 처리를 했고 이 자리도 좀 어느 정도 활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나중에 한 번 더 뒀을 때 백을 좀 무겁게 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아주 좋은 행마입니다. 뭐 다음 흙의 한 수는 역시나 있는 수. 이렇게 된다면 뭐 백도 그 다음 수는 당연히
중앙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를 그냥 흑한테 당했다 생각하면 거의 바로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저기 날일자 프로기사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 다 저기 둔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예상대로 나왔고 흑은 저 우상 쪽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단수 여기가 지금 항상 이 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게 된다면은 찌를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러나서 두어주면은 백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안 할 테고요. 지금 흑은 상변을 둬서 잡느냐 아니면은 사실 이런데도 백이 두는 것과 흑이 두는 것 두어지고 나면 굉장히 이제 좀 두터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를 두면서 이 백을 압박하느냐 한 두 가지 정도 작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길 찔렀다는 것은 아마도 상변을 잡겠다 그런 뜻이겠죠. 거의 뭐 99% 네. 저곳을 잡지 않을 거라면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뒀다에게는 뭐 다음 수는 단수 치는 수 거의 유력하죠. 뭔가 두 선수의 여태까지 행만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만한 그런 수들도 연달아 나오고 있고 뭐 나왔다는 것은 빠지는 것까지 받아내겠다. 그리고 설령 두 점으로 좀 보태서 잡힌다고 해도 활용할 거리들이 많다. 그렇죠. 이 단수 잡히긴 잡혔지만 이제 뭐 날일자라든지 이곳이라든지 뭐 여기 언저리가 다 이제 백이 선수가 됐기 때문에 활용하면은 하나 이렇게 보태주긴 했지만 오히려 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언뜻 봐서는 백이 끊어갔던 돌이 장문으로 잡혀서 좀 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막상 흑이 뭐 집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우변에서 이 빠져나온 돌이 두터워지면서 이 흑 두 점을 공격하는 자세가 된다면은 백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두 점은 사실 뭐 잡아두고 프로기사들이 엄청 기분 좋게 안 느끼는 게 역시 활용당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쓸 때 뭐 계속 이곳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데 오면 이렇게 받아야 되면 요일 때도 드는 게 굉장히 많고요. 네, 즉 흑의 운신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두 점. 더군다나 이 두 점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가는 순간 이 흑돌과 이 흑돌이 모두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나 잡아야 되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활용 그리고 팩감 좀 이런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잡으면서도 썩 기분 좋은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흑이 뭐 저곳을 둬 놓고 안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단수를 치는 순간에는 무조건 잡아야 하고요. 자, 이제 백이 먼저 우변 쪽을 올 텐데요. 일단 안정적이라면 이곳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곳. 지금 되게 강하게 둡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 날일자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날일자를 두면 흑이 같이 날일자로 나오면서 이 넉점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니까 좀 내키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떠올리는 천냥의 구단이라면 이런데 그렇죠. 너무 두고 천냐의 구단하고 어울리는 수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좀 뛰어나갈까요? 뭐 두 한 칸, 칸, 두 칸, 네. 이 정도 나가면서 서서히 석점을 좀 말려 죽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멀리서 쫓아가는 신용을 하면서 백은 또 집되는 자리 찾아가고 네. 여기서 집 지어서 살고 그러고 난 판이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그건 진짜 천녀의 구단이 정말 좋아할 만한 수법인데 천야의 구단이 신민중 구단하고 대국을 하면은 뭔가 좀 글쎄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가 나왔고 피가 좀 끓나요? 좀 갑자기 좀 냉혈한 같이 두던 천녀의 구단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일단 천야의 구단 생각 이거죠. 젖히면 무조건 끊어서 이게 지금 전투가 흑이 뭐가 안 된다. 지금 신민중 구단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붙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틀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두 선수의 대국에서 좀 생각보다 빠르게 네.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백도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애초에 삭감 그리고 상변을 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했던 우변을 줄이는 거였는데 다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여기로 사실 그냥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한 칸 뛰어서 혹시라도 받아주면 그때 젖히면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단수 치고 이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칸을 뛰면은 백이 둘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여기를 이제 지키고 흑이 이제 나와 끊어서 이 석점을 잡는 건데 신민중 구단 생각은 석점을 잡긴 해도 뭔가 중앙 쪽 백이 두텁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 천여의 구단은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네. 좀 간명해지지 않을까. 아 오히려 네, 이제 오히려 한 칸을 띄어서 비낄 때니까 그러면 석점 잡기 한 다음에 그 두텁고 서서히 판을 좀 압박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일감이 그쪽 한 칸 뛰는 거였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둔 이상 흑은 끼워가는 게 가장 유력하겠죠. 일단 일감은 이곳을 끼워 이으면서 싸우는 거고요. 근데 말하다 보니 이쪽을 끊어가는 수도 가능한가요? 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하면 보통 이런 거 돌파 나가면 안 좋다는 건데 뭐 막상 지금은 바꿔치기가 사이즈가 흑이 더 커 보이는데요. 네, 그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위로 늘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두면 이거 두고요. 이럴 때 넘어가면 네 그렇죠. 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잡혀 있죠. 여기 약간 붙이는 게 있나요? 여기서 흑이 그냥 뭐 거기를 꽉 막아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면 네. 그냥 아예 틀어막고 네. 치받을 때 넘어가면 이어서 좀 잡혔습니다. 물론 여기 끊는 뒷맛 정도는 있지만 이 덩어리가 이 두 점 더 크거든요. 저는 여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냥 끊어가는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관통당하면 안 좋기 때문에 두지 않는데 지금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모양은 사실 이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끊는 게 꽤 유력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서로 한 칸이 마주 보고 있으면은 먼저 끼워 있는 쪽이 웬만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끼워 있는 순간 나는 확실히 지켜지면서 상대방 쪽은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는 한 칸 모양이 있으면 웬만하면 먼저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특이하게도 워낙 상변 쪽이 흙이 두터워서 끊는 게 꽤 강력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드문 네.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역시 끼어 있는 거. 웬만한 프로기서들도 그렇죠. 끼어 있는 것부터 일단 떠올리죠. 먼저 너무 당연히 끼어 있는 거를 일감으로 하고 혹시 이제 이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이제 다른 수를 찾아내죠. 근데 이제 신민중 구단은 이것을 붙이는 수를 생각할 때 애초부터 이 진행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끊는 수는 오히려 떠올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도 그쪽을 잇는 한 수입니다. 뭐 이쪽으로 위를 이었다가는 역시 이곳을 젖히고 끊어지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 넉점이 장문으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넉점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선택은 역시 있는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을 끊어갑니다. 흙이 안에서 그냥 살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백의 어떻게 보면 중앙 쪽을 끊어서 전체적인 지금 전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신민중 구단의 생각은 아마도 여기가 되게 급소 자리잖아요. 네. 여기를 들 때 흙이 뭐 다른 쪽으로 둬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길 젖히고 이어서 이으면 그냥 끊어버리겠다. 근데 괜찮나요? 지금 흑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서로 수가 굉장히 없잖아요, 지금. 네. 초반에 어느 한쪽으로 좀 승부가 기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천야의 구단도 잊지 않고 단수를 쳤어요. 모양이 이게 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이제 이었다면 백이었다면 끊어두고 흑이 이쪽을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타협으로요. 네, 여기를 두면 이제 그 다음에 끊는 거죠. 아까랑 좀 달라진 것은 백이 그래도 조금 더
덜 두텁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여기가 끊어져 있고 조금 활용할 거리가 좀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싸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너무 위험한가요? 네, 아까는? 바로 위협하는 것은 이제 이곳을 뒀을 때 일단 여기가 뛰어가는 수가 있긴 있나요? 요거보다는 아, 위로 두고 뭐 이런 글쎄요, 싸움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근데 흙도 이런데 수가 확 줄거든요.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흙도 이제 있고 둘 텐데. 근데 여기 없으니까 네, 없죠. 네. 그러면 백이 좀 더 무리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천냥의 구단도 이쪽 싸움 때문에 뒤로 둬서 흑의 수는 좀 더 늘어나지만 백도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에서 사는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요. 네, 무조건 끊어서 최대한대로 백의 모양을 좀 크게 차단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천냥의 구단도 이런 데를 사실 기무상 하나 잡아놓고 싶잖아요. 네. 아마 흑이 그냥 느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이걸 빵따냄을 하더라도 뭐 이쪽 수상전을 됐을 때 여기도 돌이 없기 때문에 이 6점이 그냥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점은 얼핏 보기엔 뭐 거북등 뭐 연속 빵따냄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 거기 또 단수를 나중에 흑이 두면은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원래 두텁던 자리가 조금 더 두터워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백 입장에서 큰 이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진행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준 선수는 오히려 더 이제 흑의 우변 모양이 이쪽 부분이 좀 돌이 오면서 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더 좋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형세 유불리보다도 전투할 때 내가 바로 죽을 일은 없겠다. 네. 원래 사실 저런 전투하면은 내가 혹시 착각해서 한 번에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눈에 봐도 흑이 잡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를 읽으면서도 좀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흑이 뭔가 백도 뭐 흑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 단수 친 걸로는 차라리 있는 것이 더 좀 흑으로 하여금 더 떨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도 역시 같이 압박을 받을 만한 네. 그런 서로 위험한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 천녀회 구단은 그런 거 좀 싫어하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싸움보다는 조금씩 맞춰가는 거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좀 그런 선택보다는 한 박자 늦추는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흑이 우변은 한 점을 잡으면서 안정을 취했고 지금 이 백돌이 글쎄요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선수라고 보면은 글쎄요 이게 살기야 살겠지만 네. 별로 기분 좋은 모양을 살 것 같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백이 날짜 나오고 그냥 쉽게 본 모양인데 여기 이런데 젖히기만 해도 흑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윤조 해설위원이 뭐 중앙 쪽 때문에 여기 젖히는 걸 이야기를 했지 만약에 그냥 나오는 순간에는 늘어버리고 패 들어가 버리고 그냥 좀 무식하게 패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곳 모양은 백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주도권을 지금은 좀 흑이 잡아간다. 네. 이런 인상이 확실히 들거든요. 젖혀갑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꼬부려서 잡으러 가면은 이런 데 뛴다는 그렇죠. 얘기일까요? 한 칸 뛰어서 중앙 뭐, 이제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는 거는 빠져나와서 별 문제가 없고요. 네. 안 해도 살겠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장문으로 잡히는데 신민중 구단은 중앙 쪽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패 모양이 있어서 그곳으로 탈출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일단 보이네요. 그렇죠. 이수가 눈에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일단 비명 소리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를 끊어가겠다.
라고 봐야겠죠. 먼저 그냥 아예 패를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를요. 네, 그러니까 붙일 때 이게 붙이는 것은 뭐 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백은 알고 있어도 이거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이걸 들어가고 오, 따낼 때 그냥 끊어버리면은 왕따냄을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백이 눈물 날 것 뭐 같은데요. 단수 쳤을 때가 곤란하죠. 네, 여기까지는 늘었을 때 특히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거기 둬도 되고 뭐 그냥 여기를 이어도 네, 돼. 이어도 잡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흙이 있는 순간 뭐 이런 데 젖혀봐야 네. 다시 다 잡히는 모양. 빠져나갈 데가 없죠.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멸입니다. 이러면 뭐 바둑도 끝나죠. 네. 바꿔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신민준 구단은 확실히 그쪽을 염두에 두고 뛰는 수. 이건 뭐 선수 교환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저 수가 뭐 중앙 전투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흙이 한 점 잡으면서 이쪽에 3이 좀 더 확실해지는 느낌은 있죠. 네. 역시 말씀하셨던 그곳을 끊어갑니다. 그리고 위쪽을 먼저 끊었다가는 오히려 큰일 나는 상황이었네요. 위쪽을 먼저 끊었다가는 여기가 팩감이 없잖아요. 만패불청이니까. 그렇죠. 네. 이쪽 정확히 끊어가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이거는 뭐 서로 빠질 데 없는 바꿔치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빠질 데 없는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반대편이 바둑이 좋을 상황에서 그 상황까지 완벽한 유도를 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흙이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바꿔치기가 이제 이곳을 끊고 팩은 도저히 여기를 둘 수가 없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따내고 이렇게 따내지는 건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런 거북등이 말도 안 되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흙의 상변 쪽이 워낙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좋긴 하지만 근데 흙의 이 빵 따냄 두 번은 확실히 바로 이 우하 쪽 백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자세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드디어 이 날일자가 이렇게 두 점을 잡은 게 정말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는 상황이랄까요? 그렇네요. 주변의 백이 오히려 두텁게 만들어주면서 이 두 점의 가치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이런 게 묘한 게 애초에는 이 자리가 뭐 두터운 모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백이 두터움 견제하는 좀 단단한 모양으로 변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변 전투는 신민준 구단이 잘 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뭐 아까 언급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애초에 깔아놨던 배석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신민준 선수의 우변 전투는 확실히 성공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둑이 아예 끝났다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택하라면 좀 흙을 잡고 두고 싶은 네. 그런 상황이죠. 역시 백이 약간이라도 흑한테 주도권을 내주게 된 데는 제 생각에는 이 중앙 쪽으로 단수치고 단수친 거 이걸로는 그냥 가만히 이어서 사실 가만히면 흑도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전투를 그렇죠. 더 걸어가기가 서로 심장이 떨리는 심장 싸움으로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 싫었다면, 그러니까 심장 싸움으로 가는 게 싫었다면 애초부터 붙이지 말았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천정회 구단 입장에서 이게 더 어울리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아는 천정회 구단이라면 이곳을 뛰고 서로 떨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한 끗 한 끗 채워가는 게 사실 좀 더 어울리는 게 천정회 구단인데 이 선택은 천정회 구단답지 않았고 결국 여기서 버텨내지 못했고 일단 주도권은 신민준 구단이 쥐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빵따냄 효과로 압박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신민준 구단이 좀 집중해야 되는 필요성은 확정가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백도 집이 없습니다만 흑도 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바둑은 좀 덜이 부담스러운 바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차분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덜이 부담스러운 바둑이 될 때가 많잖아요.
천야의 구단이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길 중앙 줬어요. 쪽을 젖혔어요. 굉장히 이적수가 될 수 있는데요, 저런 수는. 일단 여기 백돌이 살아있는데 굳이 이걸 젖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젖히는 순간 백의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론 이거 안 뒀어도 이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게 여기 단수 쳤을 때 이걸 둔다는 걸까요? 근데 그럴 거면 왜 젖혀놓는 거죠? 글쎄요, 저기 젖힌 거는 보통의 경우 이제 뭐 흐름을 타기 위해서 돌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줄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경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천냥의 구단 생각은 이거예요. 여기를 백이 이었을 때 막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장문으로 안 되니까 축도 되고 장문도 되죠. 이거는 다 되는 모양이니까 문제가 없다. 근데 흙이 이렇게 안 두잖아요. 흙이 여기가 있지 않나요? 여기 항상 연결고리가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치 받고 끼워버리면은 이렇게 두고 끊어버렸을 네. 때 이게 이 돌이 와서 그냥 잡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백돌이 없었다라면 여기 돌 백 두 개, 흙 두 개가 없다면 끊었을 때 그냥 이어서 이 두 점 오히려 잡는 모양이었는데 네. 왜 그냥 마늘모로 안 나갔을까요? 뭔가 스스로의 생명줄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그런 느낌의 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시민연구자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지금 단수 치는 거는. 단수 치는 것은 쉽고 바로 둬도 되긴 되네요. 이게. 아, 축으로요. 네, 지금 바로 둬도 원래 느낌상은 단수 칠 것 같거든요. 이거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근데 단수 친 걸로 사실 바로 둬도 보여주신 변화 그대로 진행되면 지금은 이쪽이 아무것도 없어 축이잖아요. 정말 저친 수는 이상하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천하일보다는 좀 냉정을 무조건 되찾고- 하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었어요? 야,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잡아버리겠는데요. 그럼 바로 둬야죠. 네. 이젠 둬야 됩니다. 이거는 시민연구단이 좀 더 이런 게 찜찜했을 수가 있어요. 바로 끊어가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잇고 이쪽 밑으로 치고 싸움을 막 진행이 됐을 때 글쎄요. 여기가 없다면 좀 도움이 확실히 네. 되죠. 단수 쳐 있는 게. 그러니까 밀어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기가 안 돼 있다면 네. 지금은 그냥 젖혀서 싸우는 게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저 치고 치고, 밑으로 단수 치고 치고, 막아버리면. 막아버리면 네. 이 싸움이 이 돌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단수를 쳤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천녀의 구단도 당연히 네. 일단은 살려야죠 하면을. 그러니까 밀었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곳을 밀어갔다면 물론 여전히 흙이 이쪽으로 두는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수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오. 이 수는 이제는 끊어가는 수는 안 되니까요. 야, 이거는 지금 천녀의 구단이 글쎄요 이 부분을 뭘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중앙 행마도 이상하고 지금 한 점 단수 이은 거는 거의 뭐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받는 수를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성이 많은 천야의 구단이 신민중 구단을 상대로 이거는 뭐 우하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빈집에 소가 들어간 네. 그런 정도의 크기의 지금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왜 크냐면요. 원래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흙돌이 하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덜하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큰 집이 다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몇 집입니까? 야, 이거는 지금 신민중 구단이 때이르게 정말 그냥 기분 좋은 우세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우세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신민중 구단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